2026년 금융시장, 정말이지 한치 앞을 내다보기 힘든데요. 마치 거대한 폭풍이 몰려오기 직전의 고요함 같다 할까요? 오늘 이 격동의 한복판으로 들어가서 한번 심층적으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오늘 분석은 바로 지금 2026년 2월 23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전 세계가 말 그대로 숨을 죽이고 있는 바로 이 순간이죠. 지금 세계 경제를 보면요, 거대한 두 힘이 충돌하고 있어요. 바로 무역전쟁과 AI 혁명. 이 두 가지가 부딪히면서 정말 엄청난 파장을 일으키고 있죠. 자, 그래서 오늘은 이런 순서로 한번 이야기를 풀어가 보려고 합니다. 먼저 벼랑끝에 선 세계 경제 상황을 짚어보고 AI가 버블인지 아닌지, 그리고 내년 시장은 어떻게 될지, 마지막으로 우리는 어떤 전략을 짜야 할지까지요. 네, 첫 번째 이야기. 벼랑 끝에 선 세계입니다. 2026년 초입부터 불어닥친 이 거시경제라는 폭풍이 전 세계를 어떻게 흔들고 있는지부터 살펴보시죠. 이 표를 보시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 그냥 따로따로 일어나는 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이게 다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자, 보세요. 트럼프 대통령이 15% 관세를 딱 때리니까 글로벌 공급망이 휘청거리고요. 중동에서는 긴장이 고조되면서 유가가 들썩이죠. 근데 또 한편에서는 엔스로픽 같은 AI 기업이 IBM 같은 거대 IT 기업의 주가를 폭락시키고 있어요. 이런 와중에 한국이랑 브라질이 손을 잡는 것처럼 미국의 보호무역에 맞서는 새로운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고요. 이 모든 게 동시에 한꺼번에 터지면서 거대한 폭풍이 되고 있는 겁니다. 소시오노믹스 이론에 이런 말이 있죠. 사건이 사회적 기분을 만드는 게 아니라 사회적 기분이 사건을 만든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지금 우리가 보는 이런 위기들이 원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전 세계에 퍼지고 있는 어떤 불안감, 비관주의 같은 거대한 사회적 분위기의 결과물, 그러니까 일종의 증상이라는 거죠. 근본적인 원인은 다른 곳에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아마 가장 궁금해하실 이야기로 넘어가 보죠. 바로 AI입니다. 2026년 최대의 화두죠. 이거 지금 버블일까요? 아니면 시장이 완전히 재편되는 양극화의 시작일까요? 재밌는 건 이 분석이 AI 시장 전체가 무너진다, 이렇게 단순하게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오히려 시장이 두 개로 완전히 쪼개지는 거대한 분열이 일어날 거라고 예측합니다. 한쪽은 엄청난 기대를 받고 다른 한쪽은 거품 논란에 휩싸이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양극화라는 게 바로 그겁니다. AI 시장이 두 그룹으로 딱 나뉘는 거예요. 한쪽은 맥킨지나 오픈 AI처럼 실제로 돈을 벌어다주는 진짜 가치를 만드는 AI 소프트웨어고요. 다른 한쪽은 어마어마한 돈을 쏟아 부었지만 그래서 이걸로 언제 돈 벌 건데 하는 의문이 붙는 하드웨어 인프라 쪽입니다. 2026년에는 이 둘의 운명이 완전히 갈릴 거라는 예측이에요. 그러니까 결론이 이거죠. AI 시장이 그냥 다 같이 무너지는 게 아니라 진짜와 가짜를 가려내는 옥석 가리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는 겁니다. 생성형 AI라는 막연한 기대감에서 벗어나서 그래서 ROI가 얼만데를 증명하는 에이전트 AI가 주목받는 거죠. 적응 못하는 기존 기업들은 사라지고요. 붕괴가 아니라 아주 날카로운 차별화가 핵심입니다. 자, 그럼 이런 거대한 흐름들이 실제 우리 주식시장, 채권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지금부터 2026년 글로벌 시장 전망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미국 시장부터 보죠. 상황이 썩 좋지는 않아 보입니다. 관세 때문에 기업들 비용은 올라가고 중동 리스크 때문에 유가도 오르고 이런 비용 인상 인플레이션 때문에 연준이 금리 인하를 멈출 가능성이 커요. 그럼 S&P 500은 단기적으로 6,400선까지 밀릴 수 있고 VIX 지수, 그러니까 공포지수는 25를 툭하면 넘어가는 불안한 장세가 이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유럽이랑 영국은요, 미국의 관세 폭탄을 정면으로 맞을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독일 자동차나 프랑스 명품 산업 같은 곳들이요. 재미있는 건 통화 정책인데 미국은 인플레 때문에 금리를 못 내리는데 유럽은 경기 침체 막으려고 오히려 금리를 내려야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정책 디커플링, 즉 탈동조화 현상이죠. 에너지 문제도 여전하고요. 중국은 어떻게 나올까요? 한마디로 국가가 총동원된 방어전을 펼칠 겁니다. 관세로 입는 피해를 메우기 위해 안에서는 돈을 엄청나게 풀 거고요. 밖으로는 우리도 자체 AI 키울 거야 하면서 홍콩 기술주 같은 곳으로 자본을 밀어넣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위안화 환율도 당연히 국가가 나서서 철통 방어하겠죠. 자, 그럼 한국은 어떨까요?
여기서는 회복 탄력성이 키워드입니다. 물론 처음에는 좀 흔들리겠죠. 하지만 반도체 경기는 여전히 좋고 특히 브라질이나 메르코스르와 손을 잡으면서 미국 의존도를 낮추는 이 전략적인 움직임이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할 거라는 분석입니다. 코스피가 결국 6,200선을 향해 갈 수 있다는 긍정적인 전망도 바로 여기서 나오는 거고요. 다만 환율 문제 때문에 금리 인하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외환 시장은 그야말로 전쟁터가 될 겁니다. 이 표를 보시면 한눈에 들어오죠. 원달러 환율은 초반에 1,420원까지 치솟았다가 한국의 펀더멘탈 덕에 1,350원 선에서 안정될 걸로 보이고요. 유로화는 미국과의 금리 차이 때문에 계속 약세를 보일 겁니다. 특히 N달러는 안전자산인 엔화와 높은 미국 금리 사이에서 줄다리기를 하면서 140에서 152엔 사이를 오가는 극심한 롤러코스터를 탈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럼 이 모든 걸 종합해봤을 때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투자해야 할까요?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결론이 나옵니다. 바로 최종 바벨 전략입니다. 이 전략이 그냥 나온 게 아니고요. 여기 보시는 갈치 모델 같은 데이터 분석에 기반한 겁니다. 복잡해 보이지만 핵심은 간단해요. 한번 시작된 변동성은 한동안 계속된다. 지금의 시장 충격이 잠깐 이러고 마는 게 아니라 앞으로 몇 달 동안 높은 변동성이 계속 뭉쳐서 나타날 거라는 예측이죠. 한마디로 변동성이 일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벨 전략인 겁니다. 엮기 바벨처럼 양쪽 끝에만 무게를 심는 거죠. 한쪽 끝에는 ROI, 즉 투자 수익률이 확실하게 나오는 고성장 AI 서비스 기업에 집중하고요. 다른 쪽 끝에는 한국 브라질 동맹처럼 기존의 보호무역주의에서 벗어나 새로운 안정성을 만들어가는 국가의 자산에 투자하는 겁니다. 핵심은 뭐다? 위험하고 어중간한 중간을 피하는 겁니다. 기존의 시스템은 무너지고 지능을 가진 기계들이 그 자리를 채우는 세상입니다. 이런 거대한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서 여러분의 소중한 자본은 과연 어디에 있어야 할까요? 이 질문을 한번 곱씹어 보시면서 오늘 분석을 마무리하겠습니다.